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융합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구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을 뵙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최경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역량 강화 콘텐츠에서는 문화예술융합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테크놀로지 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융합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융합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스팀일 것입니다. 스팀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융합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연한 말입니다. 저도 현직에서 근무할 때 막연하게 융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내용 안에 계산이 들어가면 수학이 포함된 것일까요? 실험이 들어간다면 과학이 포함된 것일까요? 악기를 연주하고 연극을 하고 글을 쓴다면 그것은 예술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융합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을 합쳐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는 수학교육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과학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여러 전공 사이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과학, 공학, 예술적인 측면까지도 공부하면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융합교육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소개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서 어떤 게 눈에 띄시나요? 가운데 로봇이 보이시죠? 이 사진은 MIT에서 1960년대에 개발한 교육 로봇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로봇을 터틀, 즉 거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이 로봇을 조종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1980년대가 되면서 이 로봇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바로 로고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 로고는 거북이가 컴퓨터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다니는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계를 바로 마이크로 월드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한나라는 연구자는 마이크로 월드는 학생에게 세상의 한 부분에 대한 간단한 모형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이 세상의 다양한 현상 가운데 일부를 추출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학, 수학, 기술, 공학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요. 사람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학하고 예술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는 수학을 공부했으니까요. 예,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피타고라스 나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타고라스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가운데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이어서 정사각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큰 정사각형과 옆에 두 정사각형의 합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근데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화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나타내는 도형이 연이어서 나타나서 나무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나요? 예, 사실 이 아름다움은 이 모양 자체가 아니라 이 나무가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나타났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고기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면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의 실험하는 장면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실행하니까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죠. 이때 세 가지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고기 떼는 위치, 방향, 인접성 이 세 가지 수치를 조절함에 따라서 물고기의 움직임이 서로 달라집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냥 잘 움직인다, 물고기가 그런 거는 아니겠죠. 예,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위치와 방향과 인접성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물고기의 행동, 자연 현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공부하는 학문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가 다릅니다. 학생이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테크놀로지를 도구를 보실 때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그리고 3D 프린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모델링 프로그램은 팅커캐드나 스케치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제시되는 화면에서 팅커캐드와 스케치업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팅커캐드는 2D 형태의 디자인을 만든 후에 3D 형태로 변환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TL 파일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어서 3D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른편의 그림은 스케치업입니다. 매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현재는 웹에서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에서 STL 파일로 내보내기가 된다면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지오지브라와 코스페이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오지브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는 2001년도에 수학을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융합교육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는 2차원 및 3차원 도형을 다룰 수 있고 증강현실과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잠시 지오지브라에 관한 소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m Ella and I'm a student. Even though school can be challenging, I like hanging around with my friends and learning new things. One thing I've learnt in school is that solving problems can sometimes be as easy as looking at things in a different way. That's what happened in math class. Math used to be hard to understand, but our teacher Mr. Cobb showed us this cool program called GeoGebra. It makes complicated math problems more manageable, like the shapes that make up our football, and even create new ones. I've learnt that there are complex shapes and equations everywhere, makes tricky things like geometry, algebra and graphing much easier too, and gives us a much better view of the world around us. We can use GeoGebra on loads of different devices, so it doesn't matter where we are. 네, 지금 보신 동영상에서 잘 보셨는데요. 지오지브라는 학교에서의 수식을 이용해서 2차원 및 3차원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은 앞으로 증강현실이나 3D 프린팅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페이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는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하며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티큐브를 이용해서 증강현실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블록 코딩도 가능해서 복잡한 상황이나 실험적 상황까지도 모의 실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www.gogbra.org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오지브라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화면 하단에 지오지브라 클래식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겠습니다. 지오지브라 클래식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대수창이고요. 오른쪽에는 기하창입니다. 그리고 위편에는 지오지브라의 도구들이 모여있는 도구 상자입니다. 이 도구 상자들은 비슷한 종류의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점에 관련된 도구들이 있고요. 직선, 선분에 대한 도구들이 있고요. 특수한 선들, 다각형, 원,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포무선, 측정 뭐 이런 등등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쭉 둘러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 스타일 바를 열어서 이 좌표축을 없애고 이 격자를 없애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 나타나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없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보시면 이쪽 변과 이쪽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외심이라는 것은 외접원의 중심이란 뜻인데요. 여기 교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이 점으로부터 이 꼭지점을 지나게 되는 원이 바로 외접원인데요. 원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외접원이 쉽게 잘 작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원 도형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도형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오른편의 메뉴에서요. 보기 3차원 기하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된 상황에서 3차원 도형을 작도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위편에 삼각형 도구를 클릭하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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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는 것은 2차원상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뿔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클릭한 후에 기둥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3차원 도형을 STL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요, 다운로드, 3D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str로 되어 있죠. 클릭을 합니다. 이때 선택해야 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geobra.export.stl 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요.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STL 파일로 내보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오지브라 3차원에서 다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정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다면체는 5종류가 있는데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의 5종류의 다면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오지브라 3차원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을 찍어야겠는데요. 원점에 하나 찍고 2,0,0,0에 하나 찍겠습니다. 그 다음 정다면체를 정사면체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정사면체를 클릭하고요. 클릭하시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정육면체예요. 그 이외에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는요. 직접 명령을 입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팔면체 A, B, 정십이면체 A, B, 그 다음에 정이십면체 A, B 이렇게 됩니다. 정이십면체만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네, 지금 모서리의 이름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정이십면체의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오지브라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화면 하단에 수식 키보드를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같은 것은 이렇게 쉽게 입력할 수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입력하면 원이 쉽게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in x 같은 그런 함수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 싶으면 천천히 그리기 G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함수가 천천히 그려지게 됩니다. 지오지브라에서 곡선을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 함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곡선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면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곡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축소하면 회전면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오지브라 A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다가 가상적인 정보를 이제 덧입혀서 실제 환경처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켓몬고, 그것도 AR의 기술이 이제 적용된 것인데요. 지오지브라에서도 그런 동일한 AR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앱에서 도형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현실과 덧입혀서 이제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애플의 경우에는 지오지브라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어명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앱이 바로 나오고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그래픽 계산기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그래픽 계산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AR 기능까지 포함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최신 버전의 스마트폰을 가지셔야지 AR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컴퓨터 상에서 앱이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따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3차원 그래픽 계산기.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스마트폰 앱이랑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화면을 좁히게 되면은 그 화면 배치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자체는 스마트폰 앱이랑 동일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스마트폰 앱이랑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캡처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AR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앱의 경우에는 AR이라고 그 단추가 하나 뜨고요. 여기는 그런 단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그런 공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를 이제 눌러줘야죠. 자, 이 화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3차원 그래픽 계산기이고 제가 스마트폰에서 동일하게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 버튼을 터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화면이 이제 먼저 아무 이게 주변을 이제 비춰 보시면요. 아무런 그런 표시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식의 점과 선으로 나누어진 삼각형 모양이 좀 뜰 때가 있어요. 살살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그럼 그때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 그 다음에 3차원 계층에서 그렸던 이런 화면이 그대로 입혀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 보시면 가까이도 가보시고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셔서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점을 찍어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넷상의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팀 브레진스키, 제가 많이 찾아서 이제 바로 유튜브가 나오네요. 이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들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지오지브라 AR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이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여기 이것만 해도 얼마 전에 올라온 예제이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지오지브라 AR을 통해서 많은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과학적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3차원 환경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에서 나타나는 금속의 결정 구조라는 것을 모델링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오지브라에서 한번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고요. 정육면체를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 입방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입방 구조는 각 꼭지점별로 원자인 9가 배치가 됩니다. 마저 더 2개 더 배치해 보겠습니다. 단순 입방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단순 입방 구조에 이어서 최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에
0,0,0에 점을 찍고요. 2,0,0에 또 점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대각선의 가운데에 그 원자가 하나 배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점을 잡고요. 자, 그 다음 이 두 점에 또 중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 선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분의 이름이 지금 G인데요. 이 G가 반지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G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G, 그 다음에 G, 그 다음 G, G, 그 다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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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채심 입방 구조입니다. 면심 입방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심 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면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중점을 만들고요. 그 중점에 또 중점을 만들죠. 이 길이를 재야 되니까 선분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 길이가 G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다만 면심 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가 배치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도 있어야겠는데 중점만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구를 만들어 볼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이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면심 입방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테크놀로지 자료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 교사로서 근무를 할 때 많이 느꼈던 점인데요. 테크놀로지의 사용법을 모두 익히지 않았다고 해서 선생님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이 테크놀로지 자료를 소개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성공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테크놀로지를 훨씬 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탐구해 나가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것이 매우 이상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구 콘텐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